한 번에 합격 해커스. 자, 정말 중요한 시간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귀를 쫑긋하고 정말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를 포함한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과목을 공격할 것이냐, 어떻게 과목을 공략할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내 걸로 정복할 것이냐, 이 얘기를 들려드릴 것 같거든요. 국어의 경우는 제가 앞서 이제 분야가 4개라 했죠. 독해가 있고, 그 다음 문학이 있고, 그리고 어휘 한자가 있고, 그리고 문법이 있어요. 이 각각의 영역들을 사실은 대부분 이제 처음 공부하시거나 내가 시험이 잘 안 돼서 다시 공부하실 때 우리가 이제 뭐 심화 수업이라고도 부르고 올인원 수업이라고도 부르는 이론 수업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저는 그 방법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시험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패러다임에 맞춰볼 때 그게 과연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냐?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쑥과 마늘이는 행정법도 공부하셔야 되고 또 100일간 참고 100일 기도의 마음으로 공부해야 하는 교육학도 있는데 사실 국어 과목은 그거에 비해서 뭔가 접근하기는 훨씬 더 쉬우시거든요. 어쨌든 우리말로 되어 있고 어쨌든 내가 중학교 때 좀 국어 시간에 졸긴 했지만 그래도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있고 대강 읽고 그래도 넷 중에 하나를 찍는데 가장 부담이 없는 과목이 국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7월 8월에 여러분이 행정법을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육학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단 국어에는 매일매일 1시간씩 투자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적중여신 시리즈라는 걸 소개할 거거든요. 적중여신은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각 20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정법 공부하시는 중에 지루하다 할 때 1시간쯤 독해를 쭈루루루 공부하시고 또 교육학 공부하시다가 내가 좀 다른 걸 공부하고 싶어. 내가 수험생의 양심상 놀 수는 없고 다른 걸 공부해야겠는데 재미있는 좀 마음을 풀 수 있는 그때 적중여신 문학을 공부하죠.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 이 적중여신 시리즈 안에는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개념, 이론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고 그리고 실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 기출문제가 들어있고 그리고 앞으로 시험에서 여러분이 만날 예상 문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과 함께 이렇게 1시간 1시간 공부하시다 보면 내가 공부를 이만큼만 하면 되는구나.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10을 공부했는데 문제는 실제 시험 문제는 2를 요구해. 그럼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이거 효율적인 공부가 아니죠. 근데 실제 시험은 2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밖에 공부를 못했어. 이건 시험장 가서 정말 아플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중여신 시리즈로 1시간 1시간 공부하시면서 내가 시험장까지 갈 때 여기까지 해야 되면 좋겠구나. 여기까지는 해내야겠구나. 이걸 먼저 발견하시고 필요에 따라 내가 한 번쯤은 처음부터까지 흐름을 쫙 공부했으면 좋겠어 하는 시간을 원하시면 가을 찬바람 부는 7월 8월 지나고 9월 즈음에 여러분이 올인원 강좌, 흔히 얘기하는 심화 강좌를 들어줘도 좋겠고 아니면 나는 이렇게 적중여신 시리즈를 쭉 듣고 나서 보니 생각보다 내가 기본적인 어떤 틀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완전 노베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시면 기출문제를 그때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과정이 한바탕 이렇게 돌아가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냐면 내가 그래도 국어는 좀 할 수 있구나. 내가 국어의 이 부분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국어 고득점 가는 건 어렵지 않겠구나 라는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생겨나게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무플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이 중간 과정 중에 제가 이제 현강에서는 하프 모의고사 수업을 열거든요. 그 과정을 일주일에 2번씩만 병행해 주시면 특히 우리 다시 도전하시는 분의 경우는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게 어쨌든 시험이잖아요. 그리고 시험이 요구하는 내용이 있고 시험이 요구하는 룰이 있고 시험이 원하는 어떤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꾸 잘 날아가요. 휘발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문제 근육을 평상시에 키워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부탁하는 건 적중여신 그리고 이론이냐 기출적이냐 선택하실 수도 있고 만약 정말 국어가 약하다면 이 2개를 다 가져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문제로 이제 넘어오시면 되는데 그 과정 중에 하프를 중간중간 일주일에 한 2번쯤 병행하시면 국어라는 과목은 여러분이 합격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효자 과목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사실 2022년, 23년 국어 문제가 비교적 쉬웠어요. 심지어 22년에는 국가직은 조금 쉽고 지방직은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2023년에는 국가직도 쉬웠는데 지방직은 조금 더 쉽게 느껴지셨어요. 근데 우리가 쉽다라는 말을 할 때 책임감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게 쉬우면 나만 쉬운 게 아니죠. 다 쉽잖아. 누구나 다 쉽다 보니 국어가 고득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쉽다라고 말은 했는데 점수가 85점이야.
이러면 시험에서 합격할 수 없는 점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쉽다라는 느낌이 왔을 때 오히려 더 긴장해야 하고, 그럴 때 국어는 합격하기 위해서 특히 이 교행직 같이 정말 평균이 높은 어떤 직렬에 합격하시려면 국어는 거의 만점에 가까워야 하는 상황이 되는, 사실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히려 기초를 더 탄탄하게 공부해야 되는 과목인 점도 같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두려워하지 마실 것은 중1부터 고3까지 결국 우리가 공부했던, 과거에 조금 기억은 희미하지만 그 국어의 범주 안에 나온다는 점,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커스와 함께 인사드리면서 국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 반드시 정복하십니다 안내해 드릴 거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별명 그대로 적중여신이라 이름에 걸맞게 여러분 시험에 나올 그 문제 수업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제 제가 또 우리 서연쌤께 교육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한번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네. 교육학.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육학은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를 묻습니다. 따라서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독해 따로, 뭐 문법 따로, 공부 방법이 따로 있는 그런 것과는 달리 영역별로 사실은 공부 방법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요 개념을 이해하고 그 개념들의 이제 그 관련된 뭐 사람, 학자들이죠. 누가 이 얘기를 했는가?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 친한 사람은 누군가? 이 사람하고 반대되는 사람은 누군가? 이런 입장과 다 반대되는 입장 보고, 또 뭐 관련된 학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할 게 너무 많죠. 그러나 항상 우리 공무원 시험은 뭐가 있다? 기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을 정복하면 그 기출의 범위 내에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뭐냐? 9급 시험을 보는데 9급 시험 기출만 보면 안 되고요. 7급 시험 기출도 봐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임용고사라고 교육학 시험을 객관식의 형태로 본 거의 유일무이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용고사 시험에 나왔던 것이 좀 쉽게 번역되어서 공무원 시험에 나옵니다. 거기까지가 최대의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을 완벽하게 정복하실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 그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용 7급, 9급까지를 완전 정복하시면 완벽하다. 그러면 거의 우리 100점 맞을 수 있다. 이렇게 크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그런 것 중에서 이제 사실은 너무 많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정말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 출제되는 형태를 엄선해서 정리를 잘 하면 참 공부하는데 효과적이겠죠? 그 누가 합니까? 제가 합니다. 그래서 엄선되고 정리된 형태로 공부시켜 드리는데, 먼저 그래서 기출문제를 일단 풀고 보자라는 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던데, 그래서 뭐 기법이 있더라고요. 무슨 이걸 일컫는 뭐 거꾸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간에 큰 어떤 구조를 파악을 하고 길을 보고, 한마디로 지도를 일단 보고, 대략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구나. 이쪽으로 우리가 계곡을 따라서 가야겠구나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그런 이제 문제를 풀어서 그것을 자기 지식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기본 이론반을 통해서 전체적인 교육학의 구조, 핵심적인 빈출되는 개념, 그 다음에 학자들, 뭐 주요 이론들을 먼저 정리를 좀 하신 다음에, 대략 이런 방향에서 나오는구나. 근데 이런 방향에서 조금 더 잘 안 나오는 희귀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가시면서 확인하시면서 공부를 밟아나가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제 앞으로 한 2달 동안은 기본 이론반을 통해서 그런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이제 수업을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어서 이제 4개월 동안 기출을 완전 정복하는 그런 이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출 기본반에서 자주 빈출되는 개념 중심으로 정말 요거는 70% 이상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는 2, 3년에 한 번씩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하는 것까지는 완벽하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5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거나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데요. 나올 수도 있어요. 어렵게 나오면, 이번에 지방지 시험처럼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어요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다음 단계 기출 심화반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을 일단 돌리시고 나면 일단 난 됐어요. 근데 이거를 시험 날까지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항상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라 네. 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문제 형태로 공부를 하면서 자기의 기억을 이제 되살리는, 그리고 그 문제풀이 속도를 좀 더 빠르게 만드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영역별 문제풀이, 동영무사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후 5개월 동안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커리큘럼은 어떤 과목인지 비슷하고 다른 학원하고도 비슷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기본 틀에 따라서 한다. 커리큘럼 복잡하지 않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질문에서 나왔던 대로 많은 분들이 일단 법자 들어가면 무서워하잖아요. 행정법뿐만 아니라 교육법도 마찬가지인데. 교육학 관련 법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고. 네, 교육법이 헌법부터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아주 세부법으로서는 학교폭력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들이 있으면서 그런 조문들을 묻는 문제가 한두 문제씩 꼭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서는 그 맞고 틀리고를 구분하는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내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교육법은 어쩔 수 없이 세세하게 이제 그 조항들을 외우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 1조부터 막 75조까지 있는 거 다 외울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 법을 만든 취지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폭력법을 만든 취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학교에서 폭력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학교에서 깔아 뭉개고 없애버리잖아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이거를 교육청에서 적절하게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해야 되는 조건들은 무엇이고 그렇게 왔을 때 애한테는 어떤 이제 가해자에는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고 피해자는 어떻게 보호하는가 이 일은 누가 하는 것이고 교육청은 무엇을 관리 감독하는가 이게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알고 법을 보시면 외워야 할 포인트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 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일단 법 조문 딱 출력하십니다. 가끔 그러신 분 계세요. 1조부터 외우십니다. 한 문장 내에서도 외워야 될 포인트가 있고 그냥 넘어가는 포인트의 그 어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별을 하려면 이 법을 만든 취지와 전체적인 교육의 어떤 우리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이해를 하신 다음에 교육법을 보시면 암기해야 될 포인트는 적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법에는 숫자가 나요. 몇 년이 지나면 이런 게. 근데 교육계에서는 우리 다 단순해가지고요. 선생님들도 복잡한 거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숫자가 한정돼 있습니다. 저희는 3년, 5년, 7년 안 나갑니다. 저희는 3년 아니면 15년?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보는 눈을 갖고 보시면 훨씬 쉽다. 그래서 교육법도 당연히 교육학의 기본 이론반에서 어느 정도 다루고요. 그래도 난 불안하다. 너무 디테일한 거 가끔 나와가지고 우리를 변별해낸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불안함을 돕고 또 이제 세부적인 내용도 다루기 위해서 영역별 문제반 정도에 가면 법만을 별도 특강으로 꺼내어서 하는 이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것도 이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것이 학교는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국가에서 기준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 기준 문서가 몇 년에 한 번씩 개정이 되는데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 시험에서는 이 새 교육과정이 출제가 됩니다. 당연히 새로운 게 들어오면 출제가 되겠죠. 예, 이번에 몇 차 교육과정인가요? 이제 차라고 안 하고요. 저 옛날 사람이라서. 옛날에 7차까지 개정이고요.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몇 년 개정 이렇게만 합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오늘 사실 서연쌤 처음 뵀거든요. 사실 제가 사범대 나왔거든요. 근데 교육학을 우리 서연쌤께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쌤. 아이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새로 이제 출제되는 교육과정은 2022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이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부르고 2024년부터 학교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적용되는 시점부터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 시험에 처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개정된 포인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과정 문서가 두껍거든요. 다 보면 안 됩니다. 개정된 포인트가 무엇이고 이것을 학교에 적용할 때 어떤 점들을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지를 알고 보시면 외워야 될 포인트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 구조를 보고 우리가 기출문제 들어가고 법과 교육과정 들어간다. 그리고 나중에 5개월간은 끊임없이 모의고사 보면서 반복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좀 길어졌지만 네, 저의 수업의 모토는 수업만으로 끝나지 않는답니다. 저는 숙제 노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 노트라고 해가지고 이번 기본 이론만부터 적용을 하는데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뭐 하지 하고 멍 때리지 않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화처럼 구경하다가 가는 수업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복습을 돕고 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에 대해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 노트까지 구비되어 있는 강세영 교육학 같이 하시면서 강철 체력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아니, 쌤
여러분 안 보이시죠? 선생님이요 이렇게 깨알같이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정말 내용을 다 적어오셨어요. 제가 정말 옆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보면서 주는 줄 알고 제가 감동받고 있어요. 와 대박 대박. 아, 저도 저렇게 좀 준비를 해서 어필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대현 쌤 이제 설명하실 이제 차례예요. 뭐 대현 쌤 얼굴이 이제. 되시니까. 아니 근데 지금 와우. 몇차 교육과정 아까 얘기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리고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꾹꾹이, 웅, 힛, 미음, 히읗 뭐 네, 다 각자의 그러실 수 있어요. 아이고. 그러실 수 있어요.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힘내라 힘. 근데 쭉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좀 과목별 특성이 있긴 하지만 공부하는 방향은 그 본질적인 면에서 다 똑같은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정말 공감을 하는 게 이론 냅두고 기출문제에 먼저 접근한다고 했는데 행정법에서도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이미 뭐 영어나 국어 실력 이런 게 출중해서 나 이제 이론 건너뛰어도 된다 이런 게 있고 뭐 운전면허 필기시험 같은 것들은 사실 그런 이해가 필요가 없어요. 그쵸, 맥락이 그쵸. 필요 없고 그냥 붙기만 하면 되니까 거의 100% 반복 기술. 그렇죠. 그런 것들은 기출 먼저 보셔도 되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 방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행정법에서도 그런 시도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좀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커리큘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게 좀 얘기가 길어지자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져요. 그래서 지금 해커스 공무원 채널 들어오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3주 전에 제가 커리큘럼 설명 영상 찍어서 20분 분량으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그거 보시면 될 것 참고하세요. 같고요. 네. 그래서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그림으로 이쁘게 정리해 놓은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시생분들 일단 많이 오신 것 같으니까 이제 초시생분들이 어디까지 따라가는 게 필수고 어디까지는 그냥 임의로 선택해야 되는 컬인가 이 기준점을 좀 다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책이 나와서 아까 책 왜 안 오냐고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저도 토요일 날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네, 내일 이제 개강인데 내일부터 이 책 가지고 네, 2달 동안 지도 나올 겁니다. 선생님 팔 아프실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3분의 1로 줄여 쓴 기본서예요. 그래서 진짜요? 보통 이제 우와. 행정법이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으로 공부를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5년차 변호사인데 그 말인즉슨 저도 5년 전까지는 행정법 수험생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강의나 책 준비할 때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해요. 내가 과연 5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 책을 볼 것인가, 이 강의를, 내 강의를 들을 것인가. 근데 그 관점에서 좀 과감하게 좀 이걸 접근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시험에 안 나올 만한 내용이나 아니면 개념 이해에 직접적으로 연계가 안 되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괜히 근데 빼기는 좀 불안하고. 근데 저도 사실 내용을 드러내는 게 사실 강사 입장에서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러게요. 혹시라도 거기서 맞아요. 뭐라도 시험에 나오면 나오면 어떡해. 용기 있는 결단. 사실 욕먹기 딱 좋거든요. 선택. 적중 여시니까 아시겠지만 적중했을 때 듣는 칭찬보다 적중 못했을 때 칭찬이 사람들이 되게 크게 하기 마련이라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돌아가도 딱 이 정도만 가지고 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만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과감히 줄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안에 내용이 뭐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뭐 그림이 되게 많아요. 그림이나 도표 같은 게 많은데 이거 제가 일일이 다 한글이나 PPT로 능력자. 작업한 건데 근데 어쨌든 대법원 판례라는 거는 말이나 글로 설명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사안을 그림으로 이해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 300페이지 정도 분량되는 거 가지고 64강 동안 기본 이론 전강이 7, 8월 달에 진행되는 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 필수 과정이고요. 그 다음 이제 과정부터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제목은 기출문제 강의가 될 텐데 예년 같으면 심화 이론 강의가 열릴 시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해도 기본 이론 듣고 바로 기출문제 넘어가는 거는 조금 이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심화 이론이랑 기출문제 풀이를 한 반반 정도 섞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 제가 요새 수험계 동향을 쭉 보니까 결국 행정법을 어렵게 여기다 보니까 파회법으로서 두 가지 이제 대안을 모색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 요약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약 강의, 요약서가 지금 대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그 조급함 때문에 기출문제를 빨리 반복하려고 해요.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요약도 해야 되고 기출문제도 돌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조급한 마음에 일찍 들어가게 되면 아직 기본 이론 한 번 돌려서 이제 이거 내가 이제 사람 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내 머릿속에 자리를 잡아야 될 시기에
요약을 너무 과감히 어. 시키면 요약 안 된 부분은 다 나가 떨어져요. 네. 그래서 요약된 부분만 남겠지만 이 요약된 부분이 요약 안 된 부분하고 어우러져서 그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요약을 하면 일단 좀 그런 부작용이 있다. 기출문제 넘어가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약과 심화 이론과 기출문제 풀이의 절반 반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식으로 강의를 이제 9월, 10월 달이죠. 이때 진행을 할 건데 여기까지는 초시생들한테 제가 봤을 때 필수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들어야 본인이 이제 강사품을 떠나서 이제 홀로서기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이제 연말부터는 떠나면 안 되는 거 네, 아니에요? 떠나면 안 돼요. 사실은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이게 학원한테 혼날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합격이나 여러분 공부 효율이 더 중요한 거니까 사실 들어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지만 그때부터는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기출문제를 혼자 검토하고 분석할 능력이 된다라고 하시면 홀로서기 하시는 거고 원래 혼자 공부하는 게 혼자 보는 게 제일 효율적인데 효율 추구하다가 이제 보통 스스로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 학원 커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취사 선택 그때부터 잘 하시면 된다. 그래서 필수 커리라고 하면 7, 8월 진행되는 기본 이론, 9월, 10월 진행되는 그 가교 성격의 그 강의, 기출문제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 강의 대비해서 제가 어떻게든 9월 전에 3단계 워크북이라는 책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커리큘럼은 대충 이렇게 소개드리면 될 것 같고